곧이어 아침엔이 방송됩니다. (140년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현안과 국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의 민심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길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상규명의 방식은 공정성을 위해 검경보단 특검이 낫다고 봤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주권 감수성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8%, 코스닥이 9%대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AI와 반도체 고점론에 금리 인상 공포까지 겹치면서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조별리그가 진행되는 멕시코 현지에선 손흥민을 응원하는 현지 팬을 비롯해 K-팝 물결까지 한류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6.3 지방선거 닷새 뒤에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당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길 것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면서 선거 결과를 국민들의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야당일 때와는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여당에는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길 곳을 졌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길 거를 졌다, 또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그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제가 원래 그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고. 더불어민주당이 16개의 광역단체장 중 12개를 차지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걸 꼬집은 겁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참지 않았습니다. 야당일 때와 집권 여당일 땐 달라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을 강조했는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를 당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다는 걸 비판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대표 출마를 시사한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선 또 다른 역할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내각은 정말 큰 소리, 잡음 없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역할을 바꾸게 됐는데 전당대회까지 앞으로 약 2달. 친명 친청계 당권 경쟁에 보이지 않는 갈등은 이미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뜨겁게 달궜던 분장대회 올해도 열립니다. 온몸으로 유물을 재해석하는 행사의 규모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가 박물관을 누비고 살아있는 호작도와 눈을 맞춥니다. 석조 약사불자상에 금동 관음보살 좌상까지 지난해 국중박 군장놀이를 화려하게 빛낸 참가자들입니다. 자신만의 감각으로 유물을 재해석하는 행사, 국립중앙박물관의 뜨거운 인기와 맞물리면서 크게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어제부터 참가 신청을 모집한 올해 대회 규모가 훨씬 커졌습니다. 부여, 경주, 제주 등 14개 박물관을 4권역으로 나눠서 예선전을 치르고요. 100만 원이었던 대상 상금은 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로 분장한 강한미 씨, 대회 참가의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물관 안에 있는 숨어있는 이야기나 역사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많은 유물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재조명을 좀 해가면서 거기 있었던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서 모두 같이 즐겼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당연히 또 들어올 거고요. 이 재미를 모두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9월 19일 열리는 결선에 진출하면 런웨이는 필수. 올해는 어떤 유물들과 놀게 될까요? 악마가 입는다는 명품이 새 우주복을 공개했습니다. 우주 산업에 진출하는 최초의 명품 브랜드가 됐습니다. 지난 7일 프라다가 공개한 우주복의 모습입니다. 우주복 안에 입는 속옷의 일종인데요. 연결된 튜브를 통해 통풍은 물론 액체를 흘려보내서 최대 8시간 동안 우주에서 체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에도 프라다는 2028년에 달로 향하는 아르테미스 4호를 위해 우주복 개발업체와 협업한 우주복 AX-EMU를 공개했는데요. 로이터는 프라다의 이런 행보가 중동 전쟁 등으로 명품 소비가 위축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잘 알려진 명품으로는 처음이지만요. 우주복 사업에 진출하려는 패션 브랜드 적지는 않습니다. 언더아머, 컬럼비아 등 스포츠 의류나 아웃도어 브랜드에선 우주복은 물론이고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직물 개발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다가올 우주 시대에도 명품의 가치가 유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친선 경기에 나선 덴마크의 축구대표팀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경기 도중에 쓰러졌습니다. 에릭센은 5년 전과는 다르다면서 안심하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덴마크와 우크라이나의 친선 경기에서 갑자기 에릭센이 가슴을 부여잡습니다. 쓰러진 에릭센을 보호하려고 선수들이 둘러쌌고요. 응급조치 후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관중들은 에릭센을 연호하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5년 전 유로 2020 조별리그 경기에서 심장마비를 겪어서 쓰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팬들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덴마크 축구협회는 스스로 걸어서 경기장을 나갔다면서 매우 빠르게 의식을 회복했고 삽입된 심장제세동기 역시 잘 작동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릭센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일은 2021년에 일어난 일과는 다른 상황이었다면서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장제세동기 역시 잘 작동했으며 기분 좋게 회복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과거 에릭센이 소속됐던 클럽 토트넘은 빠른 회복을 빈다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더했는데요. 함께 뛰었던 손흥민 역시 좋아요를 남겼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급락하면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8%, 코스닥이 9% 넘게 떨어졌는데 인공지능에 대한 과도한 기대, 반도체 고점론에 금리 인상 공포까지 여러 우려에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이 15도, 대구와 서울 16도 등으로 어제보다 다소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덥겠습니다.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선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이어 내 몸을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얼마나 너를 좋아하나 봐. JTBC